만렙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바일랩입니다. 오늘은 2탄이죠. 지난번에 메인보드에서 SSD 그리고 메모리 그리고 공랭 쿨러 연결하는 요 브릿지 부분을 연결하는 방법을 제가 정리를 했었고요. 오늘은 어떤 걸 할 거냐면 이제 CPU 오늘 도착을 했습니다. CPU를 연결을 하고 공랭 쿨러를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케이스 보여드릴게요. 요 케이스 요거예요. 요 케이스에 파워 여기 있습니다. 파워랑 그래픽 카드랑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추가적인 저장 장치들을 연결을 해서 이제 완성품을 만드는 영상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CPU를 알려드리기 전에 이따가 케이스에다가 연결을 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1탄에서 설명드렸던 영상 기준에서는 사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조립하시는 분들이 뭘 제일 어려워하시냐면 바로 케이스에 연결하는 여러 가지 선들 때문에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먼저 미리 설명을 드릴게요. 메인보드에 있는 막 연결하는 이런 잔자들 있잖아요. 이거를 전부 다 연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케이스라거나 아니면 그래픽카드나 CPU에 연결되어 있는 쿨러에 나오는 선들 있잖아요. 그 선을 연결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당연히 비어야 됩니다. 아주 필수적인 거 빼고는. 그래서 여러분이 저장 장치가 몇 개 있는지 그리고 뭐 CPU가 어떻게 되는지 혹은 LED가 몇 개나 있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몇 개를 연결해야 되는지는 약간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필수적으로 연결하셔야 되는 게 요 메인보드에 연결하는 파워 요거 필요하고요. CPU 팬이 돌아가는데 전원이 필요하겠죠. 그 연결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거든요. 그 팬이 하나라면 하나만 연결하시는 거고 두 개라면 두 개 연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 개라면 당연히 세 개 연결하시고요. 팬이 세 개 있는 사람은 세 개를 꼽지만 하나 있는 사람은 하나만 꼽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CPU 연결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연결해야 될 부분은 여기 보시면 USB라고 써 있거든요. 보일래나? 여기 이렇게 USB라고 써 있습니다. 케이스 뒤에는 요 메인보드에 붙어있는 요 USB 있죠. 요 USB를 사용하지만 케이스 앞에도 USB 꼽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거 이용할 때는 여기다 연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케이스 앞에 USB 꼽는 거를 이용 안 하실 분들은 이걸 연결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보통은 당연히 하셔야겠죠. 그리고 가장 민감한 게 바로 요 부분입니다. 요거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글자가 아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잘 보이려나? 여기 있는 이 네모 부분이 메인보드에 있는 불이 들어오고 뭐 재시작을 한다거나 파워 스위치 혹은 LED 뭐 스피커 이런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여기다 연결하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 메인보드에도 설명이 되어 있긴 하지만 메인보드 안내 책자에도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맨 끝에 위에 보시면 SPEAK 스피크죠. 스피커겠죠. 스피커 플러스 마이너스로 연결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연결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요. 일단 CPU 먼저 연결 한번 해볼까요? 자, CPU를 연결하시려면 일단 여기 겉에 있는 이 케이스를 빼주시고요. 뺄 때는 오른쪽 쪽에 있는 이 후크가 있습니다. 후크를 눌러서 바깥으로 약간 빼시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보이시죠? 이렇게 올라옵니다. 요걸 빼시고 그 다음에 이 플라스틱을 제거합니다. 요건 안 쓰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보호 목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빠졌죠? 자, 그리고 뒤집어야겠다. 뒤집어서 보여드릴게요. 조금 바깥으로 해서 더 잘 보여드릴게요. 이게 좀 더 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어가지고 CPU를 넣으시면 되는데 이거 냅뒀다가 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 덮어 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AMD CPU를 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조립하려고 하는 거는 라이젠 9 7950X3D입니다. 현재 라이젠 모델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CPU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7950X가 아니고 7950X3D를 굳이 구매한 이유가 뭐냐면 발열 때문이에요. 성능도 조금 더 좋아지긴 했는데 특히 발열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순행 쿨러가 필요 없이 공랭 쿨러만으로도 충분히 구동이 된다. 그게 가장 큰 매력점으로 저는 이해를 해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요 아래 것들 막 이것저것 있는데 뭐 별거 없고요. 그냥 다 필요 없어. 워낙에 비싼 제품이니까 그럴싸하게 박스를 만들어 놨지만 실제로는 요것만 있으면 됩니다. AMD 7950 같은 경우에는 쿨러도 안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클 필요가 사실 없어요. 7950X3D라고 써있고요. 반대편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보시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 홈이 있습니다. 이쪽에 홈, 이쪽에 홈. 이 홈이 정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라서 유추가 되겠지만 이 홈을 일단 먼저 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요 금색으로 화살표가 있어요. 보이시죠? 금색으로 있는 화살표와
여기에 있는 위치를 잘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빛 반사 때문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요 메인보드 요 세 부분을 보면 제가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기준에서는 왼쪽 상단에 화살표가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요 화살표가 있거든요. 요 화살표랑 요 AMD 요 화살표랑 맞춰주면 돼요. 이렇게 살짝 넣어 보시고 이렇게 넣으면 아까 제가 홈이라고 얘기했던 게 딱 맞으실 거예요. 됐죠? AMD가 이번 버전에 나오면서 이제 더 이상 무뽑기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서 덜렁덜렁 거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제가 잘못 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꼈다 그러면 제대로 안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화살표 맞춰가지고 넣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화살표 맞춰서 이렇게 넣으면 톡 들어가요. 느낌이 딱 와요. 딱 오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닫고 이렇게 눌러서 힘이 생각보다 괜찮나 싶을 정도, 이 정도 했을 때 보이시나요? 느낌이 이런 느낌이 날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꽉 눌러서 고정.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된 거고요. 여기 위에 이제는 쿨러를 달아주시면 되는데 쿨러 한번 꺼내볼까요? 쿨러 여러분 1부에도 반 정도 설명드렸어요. 1부 영상에 요 쿨러 요 부분 연결하는 영상을 제가 보여드렸거든요. 요건 이제 생략을 하고 화면을 좀 줄여볼게요. 이게 좀 더 잘 보이실 거예요. 생략을 하고 내려봐야겠다. 이렇게 여기 낫겠지? 쿨러, 농협 쿨러입니다. 저는 녹투아 쿨러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하나, 둘, 볼트 2개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튀어나온 볼트 하나, 둘, 2개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맞춰야겠죠. 여기 보호되는 부분 빼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써멀 그리스를 발라주시면 됩니다. 써멀 그리스는 쿨러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이거 이용하시면 되고요. 녹투아 기본으로 제공되는 써멀 그리스도 꽤 괜찮아서 이거 그냥 쓰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뭐 더 좋은 거 쓰시려면 쓰셔도 되고요. 요거 돌리면은 빠지고요. 여기에서 이젠 주사기 넣듯이 쭉 넣으시면 되는데 제가 써머그리스를 굉장히 이쁘장하게 넣고 싶었는데 넣다 보니까 되게 이상해졌네요. 아무튼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젠 붙여볼게요. 이게 화면에 다 담길려나 모르겠다. 워낙에 크니까.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볼트랑 맞춰서. 요거냐 180도 바뀌냐 180도 반대냐 그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가지고 됐죠? 이제 고정만 하면 됩니다. 조심조심해서 고정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한쪽을 다 고정하고 그 다음 한쪽을 하지 마시고 한쪽 조금씩 고정해 가면서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 부분이 좀 휘면 별로 안 좋으니까 요렇게 너무 힘주지 마시고 여기 살짝 여기를 잡아주시고 이런 데를 잡아주는 건 상관없는데 이쪽으로 이게 이쪽으로 휘어지게는 힘주지 마시고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강력한 스프링이 있기 때문에 엄청 땅땅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난 일부 영상에다가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페트병 음료수를 열 때 드는 힘 정도 있잖아요. 그 힘과 같거나 조금 약하게 그 정도 수준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강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됐다 요 정도 됐다. 그럼 됐어요. 기본적으로 다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팬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팬을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 팬이 방향이 있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기 메모리가 있어요. 그죠? 메모리가 있고 반대편에는 USB 꼽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뒷부분, 뒷 패널이라 그러죠. 메모리에서 USB 꼽는 부분으로 방향이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갈 수 있게, 그러니까 화살표가 이쪽으로 되어 있어야겠죠. 그 기준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로고가 왼쪽으로 가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일단 가운데부터 먼저 해주시고요. 이 작업을 할 때에는 여기 있는 이 전선 있잖아요. 이 전선이 잘 꼽힐 수 있게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하나 꼽았어요. 나머지 하나는 여기다 다셔도 되고 이쪽에다 다셔도 되는데 저는 이쪽에다가 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쪽은 메모리 간섭이 있고 이쪽은 이 보드 때문에 간섭이 있으니까 이쪽에다 달아볼게요. 동봉되어 있는 철사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팬은 전원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선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녹투아 기준으로 동봉되어 있는 이 케이블을 보시면 2개짜리를 하나로 연결해 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쓰시면 하나만 연결해도 되는 거니까 좋겠죠. 그래서 하나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꼽아 주시고 거꾸로 꼽을 일도 없습니다. 모양이
뭐 완벽하게 돼 있어요. 거꾸로는 아예 꼽아지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꼽아주시고 그럼 이 두 개의 전원을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CPU 팬,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렇게 회색으로 돼 있네요. 요 회색을 연결을 하시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거꾸로 꼽을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선 정리를 좀 이쁘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선 정리를 잘 못합니다. 됐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럼 메인보드에 연결하는 건 끝났고 케이스에서 파워를 한번 연결해 봅시다. 요 케이스가 워낙에 방대해가지고 이 영상을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케이스 이렇게 생겼고요. 요 끝에 제가 이걸 뺐습니다. 요거 빼는 거는 이거 볼트만 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반대편에도 빼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스티커들 있잖아요. 새 거니까 스티커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 일단 다 떼주세요. 제가 빼볼게요. 요거는 영상으로 굳이 설명드릴 필요 없으니까 그냥 제가 다 빼고 나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는 제가 지금 지난 영상에 설명을 드렸던 ATX 3.0이 지원되는 제품이라서 이렇게 모듈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돼 있네. 내가 원하는 케이블들을 추가를 하거나 반대로 필요 없는 거는 굳이 연결하지 않아도 돼요. 조립하실 때는 이 케이블은 꼽지 않고 조립하시는 게 편하실 거고요. 여기다 설치를 할 건데 이렇게 열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파워를 넣어가지고 이제 고정을 시켜줄 건데 이게 좀 간섭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빼지 않고 작업을 할 때에는 케이블이 너무 타이트해져가지고 좀 불편하니까 제가 요것도 빼놓겠습니다. 요거는 5.25인치 저장장치를 고정하는 브라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개만 빼시면 돼요. 끝에 있는 거 하나 빼고 아래 거 하나 빼가지고 이렇게 하면 빠집니다. 됐죠? 너무 쉽죠? 이렇게 빼시고 작업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여기 뒤에 전원 있잖아요. 이 전원 여기다 이렇게 꼽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고 눌러주면 되겠죠. 엄마 끝났어? 그리고 뒤에 보여드릴게요. 이 뒤에 보시면 어우 너무 무거워.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를 위치를 대충 맞춰가지고 여기 볼트 있잖아요. 이 볼트에다가 맞춰가지고 끼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자, 파워도 연결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뭐 할까요? 메인보드 아까 이제 아마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걸 거예요. 눕히고요, 케이스를 이렇게 해놓고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요즘에 메인보드는 사이즈별로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거 보이시죠? A는 ATX, M은 마이크로 ATX, I는 ITX, E는 EATX.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메인보드는 ATX 메인보드입니다. 그래서 요 ATX, A라고 써있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다 맞추시면 돼요. 그러면 보시면 여기 A라고 써있고, A라고 써있고, A라고 써있고 여기 이 부분에다 맞춰주시면 돼요. 여기도 A라고 써있고, 그죠? 이게 제가 지금 혼자 작업하는 거라서 이거 한꺼번에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ATX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다리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대부분이 ATX를 쓰시기 때문에 다리를 만들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ATX가 아닌 제품 혹은 어쩌면 ATX인데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게 없다면 메인보드에 동봉되어 있는 볼록 튀어나온 거를 추가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안 하실 거기 때문에 상관없으실 것 같고요. 메인보드를 연결할 때에는 여기 보시면 메인보드 끝에 여러 가지 꼽는 부분이 있잖아요. 뒷패널이랑 여기 케이스의 이 부분이랑 맞춰가지고 그냥 꾹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영상으로는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서 미리 이렇게 말로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좀 보이려나? 당연히 넣으실 때는 조심조심 하셔야겠죠. 뭐 당연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볼렁볼렁 눌러주면 한 손이 자유로워졌어. 이렇게 지금 저는 한 손을 못 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두 손으로 할 거잖아요. 그러면 약간 든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움직여주면 갑자기 톡하니 살짝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맞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메인보드를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안 움직이죠. 이렇게 안 움직이죠. 그럼 제대로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이는 요 구멍들 있죠. 이 구멍들에다가 볼트 껴주시면 됩니다. 그럼 끝. 너무 쉽죠? 볼트 낄게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선 작업을 할 건데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부터 할까요? 여기 케이스에 보시면 케이스에서 연결해야 되는 선들이 여기 있습니다. 일단 빼서 보여드릴게요. 얇은 것들이 있죠? 각종 스위치. 이 스위치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파워 SW, POWER SW 이건 파워 스위치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메인보드 설치하기 전에 그때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그 POWER SW에다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너무 쉽지 않나요? 끝이야. 그럼 요거는 뭐죠? 오디오라고 돼 있죠. 이거 오디오에다 꼽으시면 돼요. 그냥 이쪽 이렇게 꼽아야 되는지 저렇게 꼽아야 되는지 반대로 이렇게 꼽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괜찮아요. 여기 보시면 구멍 하나 막혀 있죠.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시면 구멍 하나 막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구멍 하나 막혀 있어요. 그 막혀도 그대로 넣으면 돼. 오디오라고 써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 위치에 실제로는 한 개가 막혔으니까 9개짜리죠. 그리고 구멍 막혀 있는 데가 위에서 두 번째죠. 위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
여기 메인보드 중에서 오디오라고 써 있고 구멍 10개짜리 중에서 핀 하나가 없는 게 중간에 있을 거예요. 그거 맞춰서 끼면 돼요. 너무 쉽지? 어쩌면 좋아? 이거 뭐지? 파워 스위치 아까 한 거네? 이거 뭐야? 이거 리셋 RESET SW라고 써 있거든요. 이거 리셋 스위치예요. 리셋 스위치 똑같이 하면 되고요. 파워 스위치랑 리셋 스위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그냥 꼽으시면 돼요. 아무런 상관없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파워 LED가 있죠. 파워 LED는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거든요. 메인보드에도 마이너스랑 플러스 표기 되어 있어요. 그거 그대로 꼽으시면 돼요. 자, 해볼게요. 지금 제가 요거는 일단 짧고, 그리고 위에가 볼록 튀어나왔죠. 가운데 이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시면 요 가운데가 위가 볼록 튀어나왔거든요. 근데 메인보드 보시면 요거 있어요. 똑같은 거 꼽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튀어나온 대로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지요. 됐다. 되죠. 이렇게 꽁꽁 끝났지. 얘네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메인보드에서 잘못 꼽을 확률은 없어요. 여러분이 안 꼽히는 걸 억지로 꼽는 게 아닌 이상은 잘못 꼽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자, 두 번째 제가 손에 걸린 거, 이거 오디오인 것 같은데, 오디오라고 써있죠. 오디오 찾아볼까요? 보통 오디오가 이쪽에 있거든요. 아래쪽에 오디오 여기 써있다. 보이시나요? 오디오라고 써있어요. 끝에 있죠? 이거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죠? 오디오 보시면 글자는 보이는데 핀이 잘 안 보이실 수 있겠구나. 이 영상 기준으로 아래쪽에 왼쪽에서 두 번째가 핀이 없어요. 여기도 보시면, 자, 이거 볼까요? 그러면 초점이 안 맞아. 어쩌면 좋아?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 보시면 지금 요 기준에서는 오른쪽에 아래에서 두 번째가 핀이 없죠.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꼽아야 되니까 이렇게 꼽으면 꼽히겠지. 그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꼽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디오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 볼록 튀어나오게 이렇게 하면 이쁘게 됐죠? 요것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한쪽이 두껍고 한쪽이 얇습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거든요. 요거 여기다 꼽으시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한쪽이 두껍고 한쪽이 얇기 때문에 거꾸로 꼽을 일이 없어요. 그냥 꼽으시면 돼요. 선 관리 해가지고, 선 정리 해가지고 꼽으시면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꼽았고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스위치만 남았어요. 여러분이 제일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들이죠. 자, 리셋 스위치. 네, 제가 라이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정도 보이시죠? RESET 아까 있었죠? 그거 보시면 이게 보인다. 아래에서, 아래 것 중에서 왼쪽부터 하나, 둘, 세 번째랑 네 번째죠. 세 번째랑 네 번째에다가 꼽으시면 됩니다. 꼽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세 번째, 네 번째 꼽았어요. 대충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그럼 두 번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두 번째 건 뭐냐면 파워 스위치 POWRSW 볼까요? PW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방금 제가 리셋 스위치 연결한 거에 바로 위 두 개네요. 연결할게요. 네,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은 조금 신경 쓸 게 있어요. 뭐냐면 왜 안 보여? 죄송해요. 초점이 잘 안 맞네요. 여기 있다. 파워 LED 플러스 마이너스. 파워 스위치랑 파워 LED랑은 다른 겁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파워 LED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PWR LED 왼쪽에 있는 게 플러스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마이너스다. 요거 맞춰가지고 두 개만 껴주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끼고 난 다음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PWR LED 같은 경우에는 총 3개인데 그 중에서 오른쪽 마이너스 그리고 왼쪽 플러스 요 두 개만 연결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가 하나 비었습니다. 메인보드나 CPU 만드는 이 친구들이 기준을 상당히 잘 잡아놔가지고 실수를 할 일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방금 파워 연결했죠. 요거 파워 보이시죠? 요 반대편에 보시면 돌려야 되네. 잠깐만요. 돌릴게요. 자, 반대편입니다. 반대편에 보시면 아까 기억나시죠? 제가 직접 보여드렸죠? 선 정리 좀 이쁘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연결하는 부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요 선들을 이렇게 선 정리 잘 하셔가지고 연결을 해서 여기다 꼽으시면 됩니다. 여기다 꼽는 위치는 이따가 제가 다 꼽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보여드릴게요. 됐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요 작업도 미리 하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리고 선 정리하고 난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저장 장치도 꼽으셔야 돼요. 여기다가 저장자를 꼽는 방법은 5.25인치 같은 경우는 요 브라켓이 있거든요. 요 브라켓을 넣고 저장용으로 사용하는 게 16TB짜리 저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요거를 여기 선,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볼록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이렇게 연결이 되게 SATA 케이블이랑 연결되는 쪽으로 해놓고, 이 플라스틱 안쪽에 보면은 구멍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 저장 장치에도 구멍들이 있잖아요. 그거 맞춰가지고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 맞춰가지고 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브라켓에다가 이렇게 꼭 꼽습니다. 쭉 꼽은, 끝까지 꼽으면 톡 소리가 나요. 엄마. 그리고 안 움직이죠.
그러면은 소음도 좀 줄어들고 굉장히 좋습니다. 두 개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연결할 때에는 굳이 여기다 연결 안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제가 선정리를 쭉 해놓을게요. 일단 제가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거의 뭐 1시간 가까이 걸린 것 같은데? 이렇게 그지 같은데도. 저는 여기다가 SSD 3.5인치짜리 옛날 거를 넣어놨고요.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VM웨어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연결을 해놨고, 그리고 여기 지금 안 보이는데 선 사이 속에 보시면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5.25인치 백업용 하드디스크를 2개를 넣어놨고요. 그리고 선작업을 쭉 하고, 뒤에 있는 케이블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모든 저장 장치, 저 같은 경우는 요거 하나, 그리고 안에 있는 거 2개, 총 3개거든요. 그리고 일부에서 보여드렸었던 그냥 케이블 없이 그냥 꼽는 거, 그건 빼고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 케이블 방식의 저장 장치는 총 2개의 케이블을 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거 보이시는 전원을 끼셔야 되고요. 그거는 뭐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메인보드랑 연결하는 케이블을 꼽아야 합니다. 당연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 2개를 다 꼽아야지만 정상적으로 동작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냥 대충 넣어놨고요. 그 요 있는 요 부분은 없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RGB 기능이 되는 막 불 나오고 뭐 팬 속도 막 조절되고 막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있는 거고, 메인보드랑 상관없이 케이스에만 있는 기능이니까 없으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되고, 만약에 저처럼 이런 게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이와 관련되어 있는 전원 케이블이 또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저장 장치 연결하는 거랑 똑같은 방식의 케이블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닫으면 닫아지고요. 제가 완벽하게 정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완벽하게 닫히진 않아요. 상관없어. 더 이상 선작업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앞에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요겁니다. 요 부분이 메인보드의 메인으로 들어가는 파워라고 보시면 되고요. 100% 무는 분들에게 다 들어갑니다. 됐죠? 요거 됐죠? 그리고 아까 제가 미리 설치했던 팬 있죠? 요 CPU 팬에 연결되는 거, 원래는 2개를 꼽아야 되지만 제가 2개를 1개짜리로 바꿔주는 걸 꼽고 난 다음에 하나로 했으니까 저는 이제 결국에 하나를 꼽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하나 팬 오른쪽에 요 선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 팬을 또 하나 꼽았어요. 그거는 없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 팬들 있잖아요. 요 앞에 지금 3개의 팬이, 커세어 팬이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요런 팬들의 속도를 조절해 줄 수 있는 PWM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사실 뭐 이번에 설치하는 것과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생략할게요. 있으시면 연결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민감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요게 좀 특별한 건데, 요즘 메인보드는 보조 전원이라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8핀 플러스 4핀 8핀 플러스 4핀을 연결해야 되는데 제 파워가 4핀짜리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8핀만 연결하셔도 되고, 왜냐면 말 그대로 보조 전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버클럭도 하고 전원이 많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8핀, 4핀을 다 꼽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저랑 똑같이 나 4핀이 없는데, 그렇다면 6핀짜리를 4핀으로 바꿔주는, 그리고 또 8핀짜리를 4핀짜리로 바꿔주는 케이블들을 판매하니까 그걸 이용하셔가지고 연결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버클럭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7950X3D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전원을 잘 관리하는 CPU이기도 해서 저는 8핀만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에 있는 요 점퍼 세팅이라거나 USB, 이거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생략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이거 빼놓은 게 그래픽카드입니다. 지금 그래픽카드 빼고 다 연결을 해놓은 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 그래픽카드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을 이제부터 드릴게요. 그래픽카드는 여기 있고요. 저는 6800짜리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픽카드는 여기에 꼽을 겁니다. PCI 익스프레스 여기에 보시면 요즘에는 이렇게 걸쇠가 아닌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아마 걸쇠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걸쇠되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부에서 설명드렸던 메모리 방식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닫혀 있고요. 여시면 오른쪽이죠. 오른쪽으로 하시면 열립니다. 그쵸? 소리 들리죠? 이게 닫힌 거고요.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래픽카드를 여기다 꼽고 이 부분을 세게 누르면 자동으로 띡 소리가 나면서 닫힙니다. 그럼 끝이에요. 됐죠? 열어놔야겠죠, 그냥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볼트 있죠? 하나, 둘. 보통은 요즘에는 2개의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4090은 몇 개 사용할까? 4개 사용할래나? 진짜 엄청난 하이엔드 그래픽카드가 아닌 이상은 보통은 2개 정도 사용하실 겁니다. 사용할 거기 때문에 요 2개를 일단 빼줘야겠죠. 빼볼게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살짝 걸어놨거든요. 왼쪽부터 최대한 이쪽으로 붙여가지고, 지금 영상 기준으로는 왼쪽이겠죠. 왼쪽으로 최대한 붙여가지고 이 바닥에 있는 메인보드를 긁지 않고 그 사이 공간으로 넣으시고요. 살짝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쪽부터 눌러주세요. 툭 눌러주세요. 툭.
어우, 소리 들리셨죠? 그리고 아마 오른쪽도 자동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 들어갔어요, 저는. 그리고 나서 자, 제대로 꼽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요 오른쪽 부분을 살짝만 들어보세요. 이렇게. 들었을 때 너무 세게 드실 필요 없고, 들었을 때 뭔가 빠지는 느낌이 있으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걸쇠가 제대로 안 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살짝 들었을 때, 이게 진짜로 이걸로 완전히 이 케이스를 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어느 정도 힘을 조금 살짝 줬을 때 뭔가 빠지는 느낌이 안 드는 거면 그 걸쇠로 걸려 있다는 소리니까 잘 된 겁니다. 아주 됐죠? 끝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거 볼트 2개 꼽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아까 있었던 요 케이블 있죠? 요 케이블 여기다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끝! 했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조립하시면 될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영상이 너무 길어가지고 아마도 처음부터 끝까지 조립을 하시는 분들도 적잖이 계시겠지만, 아마도 오늘의 영상이 이미 조립한 컴퓨터의 특정 부품을 빼거나 다시 교환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아마 굉장히 유용한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1부 영상이나 2부 영상에다가 댓글로 문의글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렙 여러분, 안녕!